자, 안녕하세요. 10월 2일 뉴스 체험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체험의 오근수입니다. 네, 김한입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방송 하나 업로드했고 네. 아직 이제 패턴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이나 뭐 때에 따라 목요일도 녹화를 하겠지만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업로드를 하는 게 맞죠? 예. 예. 근데 뭐 그걸 왜 월요일 날 업로드를 하냐 아침에 그렇죠. 뭐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냥 게을러서 그래요. 예, 그냥 우리끼리 그 어떤 약속이니까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잖아요. 뭔 약속이에요. 어쨌든 월요일 날 예약을 해서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새 이제 구독자가 좀 빠져요. 음악을 틀어서 그런가 몇 명 빠졌습니다. 음악 방송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때 음악했던 사람으로서 그래 음악을 틀었는데 예. 어쨌든 취지에 맞게 채널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자, 이번 이제 방송을 하면서 첫 번째로 자 소개할 곳이 있죠. 네. 드디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소개하시죠. 네, 클린도로.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맞죠. 네, 우리 약속했는데. 자, 다시 잠깐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래요. 자, 우리 사랑스럽게 네. 우리 머리를 담당해 주시는 양언니네 미용실, 예, 항상 감사하고요. 여기 머리 잘하니까 다들 찾아가셔서 머리 한 번씩 해보세요. 자, 이제 제 머리가 요새 이제 파격적으로 바뀌었는데 네.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내 머리 어떠냐? 머리는 괜찮은데 얼굴이 문제라.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어쨌든 머리는 잘한다. 양언니네. 그 신관동에 보면 미앤맘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막내 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그 어쨌든 1등 약국 건너편에 보면 그 골목이 있어요. 교회하고 쉽게 그 얘기하자면 지금 공사 중인데 네. 그 맘스터치 자리라고 하고요. 네네네. 그 골목 예,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가시면 그 양언니가 있습니다. 네, 양언니네니까요. 네 그렇죠. 저 양언니가 계시고 그 양언니가 머리를 어쨌든 잘 해주십니다. 네, 특히 남성분들은 좀 이렇게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미용실 갈 때 사진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 머리 요즘에도 그 최근에도 그 머리 하면서 물어봤는데 요즘에도 공부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이 스타일이 계속 바뀌니까. 시대는 계속 변하니까요. 네네. 어쨌든 양언니네 미용실, 네네. 그 디자이너님에게 머리를 한번 맡겨보는 것도 네. 좋은 거다. 자,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기 또 친절하시고 또 일단은 같이 수다도 좀 많이 떨어주시고. 네. 그러니까 뭐 머리 하는 동안 심심하진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는 네네. 그런 또 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본격적 이슈 이제 몇 가지 다룰 텐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네. 흥분하신 분한테 선배님이신데 전화가 와서 이 공주에 이제 클린도로라고 있습니다. 클린로드라고 하죠.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하는데 지금? 자꾸 걸리적거려요. 예, 지금. 올렸다 내렸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걸리적거립니다 지금. 네. 자, 더 걸리적거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네. 어쨌든 클린 로드라는 게 있는데 클린 로드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금성여고 아실 거예요. 금성여고부터 옛날 세무서 그 고갯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데 물이 이제 나오죠. 그렇죠. 물이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클린 로드라고 하고 담당과가 이제 도로과가 아니라 환경과에서 그 환경 보존과였나? 어쨌든 환경과에서 그 주무관님이 관리를 하고 계신 건데 이 효과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여름에 이제 도로가 굉장히 뜨거울 때, 네. 그럴 때 이제 도로를 물로 해서 식히는 효과가 있고, 네. 또 이제 주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 도로에 생기는 미세먼지라든가 어떤 흙이 쌓였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좀 클린하게 만들어주는. 클린 로드니까요. 네. 그 효과가 있는데 이게 시범 사업으로 지금 그 도로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제 이제 전화가 온 이유는 지금 요즘 날씨가 좀 서늘하죠.
그렇죠. 그렇죠. 뭐 때압볕이 그렇게 막 덥진 않으니까. 네. 근데 물이 나오더라. 이게 시민 혈세 낭비 아니냐. 네. 그런 취지로 이제 왔고 또 하나는 이제 분진 효과가 있는데 그럼 담당 주무관이 여기에 와서 보고 어떤 뭐가 그러니까 뭐 먼지가 많이 쌓였는지를 확인하고 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뭐 수동이라고 해서 막 그냥 틀어대면은 이게 어쨌든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전화가 오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제보자분께서 저한테 제보한 내용이 맞아요.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일단 뭐 수동 형식으로 네. 시청에서 키고 끄고를 하고 있고 펌프를 네. 물은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정화가 돼서 이제 청소용으로 쓸 수 있는 그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는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네. 네. 그 뭐 월에 전기세 50만 원 그 정도 안에서 네. 해결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유지보수 비용까지 합하면 그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그렇죠. 근데 정해진 예산은 월에 한 50만 원 정도니까 500만 원, 600만 원이겠네 1년에. 그렇죠. 예, 1년에 600만 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름에는 굉장히 좋아요. 맞죠. 그거 다녀보셨죠? 네. 거기 먼지 엄청 나거든요. 네. 네. 일단은 차를 근데 단점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거요? 세차를 하고 지나갔는데 아하.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앞차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아하, 그렇죠. 예, 그렇게 가야 되는 네네. 단점이 좀 있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유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 생각하고 그 먼지 요즘에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인지라 그 이런 제도가 아니고 뭐죠? 어쨌든 예, 뭐, 이런 사업은 네네. 예, 이러한 사업은 좀 필요는 좀 있다. 근데 옛날에 이제 네. 버스 승강장 지금 있는 스마트 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네네네. 에어컨도 있고 뭐 휴대폰 충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그것도 이제 시험 사업을 통해서 하나를 해놨더니 좋더라.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확장 사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요즘 횡단보도 바닥에 보면 LED가 쭉 있잖아요. 네. 그 번쩍번쩍하는.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떤 시각 효과 때문에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좀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네네. 확실히 하고자 하는 걸 시범 사업을 예전에 했었고 한 군데를 네. 2개 손가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전체 횡단보도로 퍼져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범 사업의 일종인 건데 저는 여름에는 그 도로를 지나갈 때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네. 굉장히 솔직히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도 시원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확장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긴 있어요. 일단은 뭐 또 지켜봐야죠. 네. 예. 근데 뭐 물어보니까 계획은 또 뭐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또 한번 보는 거겠죠. 네. 근데 반응이 어떤가? 공무원분들이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기자분들이 전화를 하면 맨날 마찬가지겠지만 갑자기 당황을 합니다. 뉴스체험의 오근수 기자인데요. 하고 물어보면 갑자기 당황을 해요. 네. 당황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건 뭐 난리 난다 이거 막 찾습니다. 그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이게 알고 있는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민원인이라고 하면 그냥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기자라고 하니까 좀 더 조심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정확하게 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요 뭐 사업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사업들 뭐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요 내용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근데 하나 빼먹었어요. 예, 자동 제어가 아니라. 예, 요 수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무관도 그 얘기는 했어요. 온도가 지열 온도가 예를 들어 뭐 30몇 도가 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네. 또는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 이제 뭐 거기 센서가 있어서 네. 미세먼지가 많이 있으면 또 이제 이 펌프가 작동이 되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수동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획서가 있고 그 계획서대로 본인들의 판단하에 이제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설치한 업체가 지금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구성하면
어느 정도 날씨에는 어느 정도를 틀면 되겠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쪽에서 그 먼저 시행을 한 게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거기는 또 택배 하차장 있잖아요. 네. 거기서 또 먼지 큰 차가 지나다니니까 또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저는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잘 선택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분진 효과라고 하면 네, 그 전막에서 이제 그 뭐 예전 농고 그러니까 자연 생명과학고 네, 자연자는 빼야 되나? 생명과학고. 네, 생명과학고 그 도로도 가운데 이제 안전지대 같은 데들이 있는데 그 흙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 그렇게 흙이 많은 부분들에 좀 설치하면 네, 효과가 좀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이건 뭐 여기까지 하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백제문화재가 한참입니다.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이제 배 떠내려 갔다 네, 다시 그러다가 다시 끌고 왔다. 설치했어요. 네, 차질 없이 어쨌든 네, 설치는 했고 다행이네요. 이제 부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공차면 뭐 이거 밝혀도 되죠. 어쨌든 그쪽 관련된 환경업체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네, 공주보 담수를 해서 그러니까 유등이라든가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담수를 했고 매년 근데 올해는 작년하고 틀리게 또 녹조까지 발생을 했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백제문화재를 만들어 갈 바에야 시민들이 자연이나 환경 또 미래 자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네, 그런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좀 문화재 보이콧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뭐 시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게 지역에서 70회 된 문화재고 그렇죠.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건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국민의힘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맞죠. 그리고 구체적인 건 또 디테일한 건 그 백제 문화재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또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뭐 말이 길었는데 예전에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 윤 기자가 SNS에 네. 공주보에 대해서 막 썼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야 공주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공주보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어쨌든 어쨌든 그냥 열리고 닫고 기능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물어봤는데 전화를 해서 네. 왜 공주보 담수했죠? 담수하는 게 기능입니다. 갑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열어놔서 이번에 왜 열었어요? 원래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공주보 기능입니다. 맞는 그쵸? 얘기죠. 예, 그렇게 맞는 얘기를 딱 하니까 할 말이 없죠. 예, 뭐 환경 문제가 없나요? 아니 환경 문제를 떠나서 그냥 보의 기능은 열었다 닫았다 그걸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혀가지고 전화를 끊고 나 왜 그쵸. 바보 된 거 같지? 뭐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이제 백제문화재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원래는 이제 개막식 때 드론 쇼를 하기로 했어요. 드론 네. 쇼 아세요? 뭔지? 알죠. 네. 보고 싶었죠. 어차피 갈 시간이 없어서 못 볼 거였어요. 아니, 지역에서 하는 문화재에 지금 기자가 관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드론 쇼를 하기로 했는데 네. 드론 쇼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이게 이제 드론 특별 비행 허가가 나야 된대요. 특별 허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허가인 드론이 거죠? 항공 허가나 촬영 허가가 하고는 약간 틀린 건데 네. 드론 한 대가 어디를 지나가면서 뭐 몇 분 동안 찍는 게 아니라 네. 그 수많은 드론들이 한꺼번에 떠가지고 그 곳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제 특별자가 붙는 겁니다. 네, 그 특별하게 비행을 허가한다라는 허가를 내야 되는데 어쨌든 승인이 안 난 거죠 허가가. 네. 그래서 못했다. 그럼 이거 영영 못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폐막식 때 본다고. 네, 폐막식 때 보여준대요. 보여준대요? 네, 허가가 났답니다. 이제 허가 났대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허가가 나는 김한 기자 왜 안 났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이걸 허가를 안 해줬을 리는 없고 네. 놓치지 않았을까 시기를. 그죠? 예. 누군가 급조를 해서 시간이 없었던가. 그렇죠. 아니면 저처럼 게을렀던. 그렇죠. 우리처럼 게을렀던가. 둘 중에 하나는 우리처럼 게을렀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시기를 놓쳤던가. 예, 시기를 놓친 걸로 하죠. 예. 예. 그걸 뭐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예. 어쨌든 그런 의욕이 있다. 그렇죠. 예. 그 어쨌든 뭐 한다고 하니까 폐막식 때. 뭐든 일단 하면 좋은 거니까. 네. 예, 폐막식에는 꼭 그 허가까지 났다고 하니 네. 꼭 할 수 있도록 좀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슈가 있는데 백지문화재 지금 그 생중계 원래 하잖아요. 네. 작년까지는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는 생중계를 공주가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안 본 데서 근데 저도 백제문화재를 자주 못 가서 이렇게 저도 영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안 보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 이제 관광가 측의 답변은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거기에서 뒤에 LED 판이 화면이 있기 때문에 네. 촬영을 해서 LED 판으로 송출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랜선만 꽂으면 중계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왜 안 하죠? 그랬더니 뭐 보는 사람도 얼마 없고 또 생중계를 내보내도 일부 연예인들이나 공연자들이 저작권이랑 초상권 얘기를 한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생중계를 한다 해도 바로 영상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여기 행사에서 어쨌든 행사 이게 문화재는 그 1년에 한 번뿐인 건데 그 뭐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으면은 참가를 안 해야죠. 백제문화재. 나는 그것도 그렇고 일부 이제 시민들이 거기에 얼굴이 나오면 네. 초상권 얘기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시민 의식의 문제라고 보고 네. 그 백제문화재 지금 20만 명 뭐 이게 정확한 추산은 아니에요. 그냥 담당 주무관이 감으로 네. 20만 명 정도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20만 명 정도라고 해도 그 개막식 당일에 그 개막식의 어떤 축하 공연 그 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멀리서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행사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어떤 사유로 가서 못 보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맞죠. 네. 뭐 불꽃놀이도 하고. 네. 저도 계속 보는데 부여금권 나오는데 공주께 안 나와서 좀 안타깝다. 근데 어제 이 문제가 사석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사석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중계 안 하지? 실시간 안 하지?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가게 영업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영업자분들은. 네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세금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 일단 뭐 공주시에 관심이 있고 개막식을 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볼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공주시도 이런 거는 일부를 송출을 해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서비스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 즐겨야 되는 사람들 그 현장에서 못 즐기더라도 영상으로라도 즐기고 하다못해서 저는 그 타지에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도 백제문화재 기간이었어요. 그때 몇 년 전이긴 한데 그때 이제 막 그 공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보다가 중간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숙소로 가는데 가서 이제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예,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뭐 그렇게라도 이렇게 뭐 대리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안 하는 거. 그리고 왜 저는 그 알려야 되는 이 우리 문화재 백제문화재를 알려야 되는데 이거를 왜 그 공무원분 뭐 이렇게 하기사 몇 분 안 보시니까요. 네. 공무원분 임의대로 왜 이거는 해봐야 바로 내려야 된다. 왜 판단을 하셔가지고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거거든요. 예 맞아요. 이게 뭐 중계한다고 하면 뭐 데스크탑 하나 어차피 있을 거예요. 거기에 부스에 맞죠? 중계 부스에. 그럼 거기에서 실시간 들어가서 그냥
뭐 개막식 폐막식이라도 네. 그냥 중계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처럼 게을러서 저는 그리고 자 이제 뭐 자기 뭐 감이라고는 하지만 20만 명 정도 왔다고 했잖아요. 현재까지. 네. 지금 며칠 됐죠? 지금 한 5일 된 거죠? 예, 5일째인데 그 20만 명 중에 그런 그 초상권이라든가 뭐 저작권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저는 10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해봐야 뭐 진짜 많아봐야 한 왜 방해하시죠? 아 죄송합니다. 이어서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아니에요. 이어서 하세요. 그 많아봐야 한 100명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무언가를 일을 우리가 조금 전처럼 클린 도로처럼 네, 그런 거를 해도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이런 건데 원래 하던 거는 해야죠. 그렇죠. 예, 해야죠. 이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잡음을 만들고 불편함이 만들면 난 좀 아까 20만 명 중에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20만 명인데 그 중에 그 무대에 10,000명이나 있었을까요? 무대 근처에 개막식 할 때 멀리서 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작년에 개막식 때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데 무대가 너무 멀어서 애기들하고 유튜브로 봤거든요. 네네. 예,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왜?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항상 들어요. 네. 부여 백제문화재는 부여가 더 낫다. 아, 이런 얘기를 맨날 들어요. 뭐 이제 세종시를 사시는 분들이나 뭐 주변에서 뭐 이제 부여도 가보고 공주도 와보고 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그래요. 부여가 더 낫다. 아, 부여는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이렇게 뭐라도 악착같이 하려 그러는데 공주시는 오히려 더 안 하려 그러는 게 생기니 저는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게 그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전해진다 생각을 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잠은 부여에서 잔다. 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볼거리도 부여가 훨씬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 예. 그래요. 어쨌든 뭐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이렇게 네네. 조금 뭐 말이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네.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그렇죠. 예, 예.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랜선까지 다 들어와 있다는데 그걸 뭐 버튼 하나 누르기 싫어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다니. 그리고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저희 군도 아니고 시예요. 아니 그리고 개막식이 그러니까 일부 공연이야 몇 명 안 볼 수도 있는데 개막식 폐막식에 주무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그거를 꼭 박서준 그 팬클럽에 가서 봐야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 진짜 아니 박서준 팬클럽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백제문화재를 감상을 해야 된다는 게 나는 참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진짜로. 어쨌든 뭐 그렇고 자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오늘 이제 주 이슈는 요거 3개인데 저 더하면은 흥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이성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네. 자 이제 4번째로는 이제 저번에 얘기를 했던 거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카더라 통신이 있어요. 네네. 아 이렇다더라 하는 네. 소문인데 네.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직접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쵸.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대놓고 이런다. 뭐냐면 어떤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네. 그때부터 서서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네. 선거도 좀 이제 투표도 좀 웬만하면 요즘 뭐 젊은 친구들도 투표를 이제 자기 투표권을 소중히 생각을 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세상이 변해가는데 그러면 정치적인 색깔을 갖는 거예요. 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선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직접적으로 어떤 이제 후보를 밀고 뭐 이렇게 푹푹 미는 게 아니라 절벽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같이 홍보도 해주고 네. 그 사람의 뛰어난 점, 왜 그 사람이 정치를 선출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야 네. 세상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쵸. 말로 다투지만 네.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나서 선출이 된 이후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척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티 안 내고. 네. 근데 지금은 티 팍팍 내고. 그렇죠. 이런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모과에 뭐 팀장 정도 되겠죠? 네.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민주당이라 안 된다고. 민주당이라 회계가 올리면 계약을 안 해준다고. 딴 업체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업체하고 계약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대놓고요. 네. 제가 한번 찾아가야겠네요. 아니 뭐 그 당사자는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이 다 그래요.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네. 실력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사업 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면전에서 그런 얘기까지 듣고 굴욕을 당하고도 그 공무원과 척을 지면 다음 일을 못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복성 이 사업이 이 공무원이 뭡니까? 공정해야죠. 아니 공정한 것도 공정한 거지만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자는 세금을 안 내요? 많이 내죠. 어디다 대고 정치 진짜 나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어디다 대고 뭐 정치 색깔 있어서 안 된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진짜 한번 파헤쳐가지고 한번 까발리고 싶네요. 네. 이분은. 아니 그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10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번 찾아갈 때 저도 불러서 같이 가주세요. 저도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과 저과 뭐 10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고 네네. 또 일부 그러니까 시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일부 알고 계세요. 아,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몇 번 시의원님들도 몇 번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저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대놓고 더 하는 거예요.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아니 만만한가 보죠. 아, 민주당 네, 생활 하시는 만만한가 분들이. 봐요. 이게 제가 뭐 민주당하고 물론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 좀 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공무원이란 분이 맞죠? 시민의 세금 그 자영업자잖아요. 맞죠? 기획사도 자영업자고 영상 광고 하는 사람들도 자영업자고 그 MC들도 다 프리랜서지만 세금 내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건설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자영업자고 그쵸. 그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그 나라 돈으로 예산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빨리 찾아가지고 이 사람 빨리 그 옷 벗게 하고 싶어요.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예. 이 사람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해야 돼요, 말이 되는 사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진짜. 그쵸. 내 방송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좀 이거 케어 될 때까지 제가 하고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 저. 제가 봤을 때는 케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국민의힘 분들을 만났어요. 네. 만나서 슬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네.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그래요. 그게 말이 돼?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티 안 나게 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쵸. 그 공무원이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네, 정신 나간 거예요. 네. 뭐 평생 뭐 철밥통이라니까 평생 그 자리 있고 그럴 것 같죠? 예, 한번 봅시다. 그쵸. 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요. 오분수 기자가. 그 공무원분들이 큰일 났어요 이제. 아니 공무원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실수를 해도 저희도 그냥 넘어갈 때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실수하지 어떻게 하랍니까? 근데 아까 클린 도로 같은 클린 로드 같은 거는 편도 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어떤 관광가 같은 경우도 일전에 뭐가 떠내려갔을 때 부교 떠내려갔을 때 저희가 편 들어줬죠.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어떤 기자나 그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곡해하라고.
예? 오해하라고 네. 일부러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희가 편들어주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조만간에 좀 어떻게든 움직여서 좀 긴장 좀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긴장 우리가 협박성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는 긴장하게 만들어야죠. 예. 이거는 협박이 아니고 저는 협박할 생각 없어요. 이거는 고쳐야죠. 예. 예. 이거 저희가 뭐 보도해서 사비를 털어서라도 네. 영상으로 알리고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보탤게요. 해요. 이거는 해야 돼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예. 그 이제 제보자나 그런 분들이 다음 편에 합시다 우리. 다수가 예. 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네. 한숨을 푹푹 쉬어요. 네. 먹고 살 앞길을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번 편에 우리가 말했던 민주당은 못 먹고 산다,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 측에서도 케어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들은 합니다. 네. 그런데 진짜 실무자 주무관 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 시장이 누가 됐어요. 네. 그러면 또는 뭐 시의원이 누가 됐어요. 정당한 건 틀어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정당하지 않다. 그거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또 어느 정도를 나눠야 되지 않나. 전혀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막아놓으면 그렇죠. 어떻게 화병 걸려요. 아니 그 원형 탈모 와봤어요? 저는 봤어요. 예, 제가 옛날에 그 정도 되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이 화병 걸리고 이게 머리털 다 뽑혀요. 요즘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예, 노력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노력해서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을 억지로 만드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그렇죠.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예, 이거는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네. 이러다가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주어는 없습니다. 네. 공무원 분들이라고 있고 제보자 분들이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콕 집지는 않았어요. 이런 네. 사실이 있는 것도 제가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어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킵. 네. 네, 이건 좀 이러다가 머릿속에 진짜 계속 담아두고 있을 거예요. 취재해서 주어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저희 현장 도로 댕기는데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정보 포착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죠. 일반인하고는 보는 눈, 듣는 눈, 이 뭐 듣는 듣는 귀. 귀, 듣는 귀 그리고 그걸 캐치를 했을 때 우리는 이슈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이슈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끝까지 정보 해가지고 갑니다. 네. 끝까지 때문에 파헤쳐야죠. 그리고 예, 현장 다니면서 이런 일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나 이 얘기만 나오면 흥분해가지고. 나도 지금 들었는데 흥분돼요. 예, 이거는 다음 편에서라도 난 다루고 싶어요. 그래요. 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예. 이런 일이 있게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고쳐야 되는 문화입니다. 아니 웬만해야죠. 아니 다 그래요. 정권을 가져갔으면 하라 이겁니다. 네네. 근데 너무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이 정도 말을 대놓고 한다고? 이건 너무한 거예요. 미친 거죠. 예, 살살 해야죠. 살살 봐줄 수 있을 정도. 아 그래 그러니까 쟤들이라고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네. 저 사람들이 그 그룹이 정권을 가져갔으니까 그래 뭐 인정합니다. 네. 어느 정도 하는 건.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이거는 아니죠. 맞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네. 이거는 저도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두고 네. 꼭 지켜보고 다니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좀 시키고 이제 마지막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청년 한 분을 만났어요. 네. 청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생각이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분의 생각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주시를 홍보하고 네. 공주시에서 축제 기획을 하고 공주시에서 뭔가를 한다. 큰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안타깝다. 네. 자기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냥 어쨌든 본인이 사업 만들어서 그 예산을 사고 없이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좀 귀찮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너무 역사만 캔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백제문화재에 저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거 그게 이해한다. 근데 뭐 무령왕이 대체 뭐라고? 그쵸, 뭐 왕 중에 한 명이죠. 예, 왕 중에 한 명인데 무령왕이 그래 위대한 왕일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공주에 무령왕밖에 없나? 공산성밖에 없어? 아니거든요. 그쵸. 어떤 여러 가지 뭐 도시만의 특색을 더 좀 디테일하게 찾아서 딥하게 그쵸.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뭐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그런 거에 공주도 있을 거다. 옛날에 우리 스튜디오 앞에도 가구골목이었잖아요. 지금도 그쵸. 가구골목을 알고 있고 가구점이 붙어 있습니다. 쪼르륵.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을 좀 찾고 여러 가지를 해서 좀 하면 좋은데 너무 공주시를 알리는 방법이 너무 문화, 역사 그러니까 문화도 그러니까 역사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대체 뭔데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매년 그렇게 큰 예산을 쓰느냐. 역사 중요하죠. 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 중요하긴 한데 저도 이 의견에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제 공주 벌써 이제 70번째라고는 하는데 너무 똑같기는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약간 미래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발전을 조금씩 더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쵸. 우리 산 사람 뭐 죽은 사람이 뭐냐? 우리 산 사람을 위한 뭐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야지라고는 하는데 그런 취지보다는 저는 역사는 역사대로 살려두고 우리가 공주시 내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가 뭐 볼거리면 볼거리, 뭐 먹을거리면 먹을거리 이런 좀 더 또 다양한 문화들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커지게 이렇게 좀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굉장히 복잡하게. 네. 복잡하게 또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공주에 장인들도 있을 테고, 네. 뭐 2대에 걸쳐서 장사하는 집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 대전에 빵 축제를 했는데 네. 그냥 빵입니다. 네. 공주는 이제 밤 축제를 하잖아요. 네. 그냥 밤이에요. 네. 사람들이 와서 그냥 밤. 네. 근데 백제문화재는 백제인데 네. 그 백제의 자료가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어차피 이게 나라가 예를 들어 뭐 조선이면 조선은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헌이나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다 남아 있으니까 네. 자료가 꽤 있으니까 이제 뭐 재현을 하든 어떤 문화를 알리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백제 왕관 알아요? 아니요. 모르고 백제 있어요. 왕이 되신 분이 계신데 네. 시청에인가 거기에서 그 무령왕 되신 분한테 신라 왕관을 씌웠어요. 그게 뭡니까? 백제 왕관이 아니고요. 네, 신라 왕관을 씌웠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백제 왕이에요. 신라 왕이에요. 신라와 백제 왕? 아니 그러면 봐봐요. 이게 퓨전도 좋은데 네. 그만큼 모르잖아요. 백제에 대해서도 어떤 그쵸. 연구 활동이나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놓고 백제 문화재도 좀 더 취지에 맞게 컨셉에 맞게 좀 기획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몰랐죠? 네. 백제 왕한테 신라 왕관을 씌우다니.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더 다양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저도 원래 공주 태생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라서 여기로 온 후로 계속 본 결과 매년 똑같아요. 그냥 야시장 깔고 야시장에서 그냥 뭐 각설이들 그냥 공연하는 거 보다가 술 먹다가 집에 가고. 아니 작년에 왔던 각설이 올해도 또 왔네. 백제문화재 70회. 나 그거 보고 빵 터졌어요. 윤 기자가 확실히 예. 이 위트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백제문화재 70회. 각설이 보서 오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야시장이 예전 우리 어렸을 때만큼 사람이 붐비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좀 변화를 줄 때가 됐다.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뭐 능력 있고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네. 바꿔 나가겠지만 어쨌든 백제문화재 주관이고 그래서 백제문화재 관련한 이야기들이 아마 시즌이기 때문에 이 말 저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의견일 뿐이니까 의견은 얼마든지 좀 받아들이셔서 좀 변화를 조금씩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카더라 통신으로 제가 소문 계속 이제 듣고 있는 건데 네. 솔직히 국민의힘 분들한테 물어봐도 국민의힘에서도 이건 이 정도는 말이 안 돼. 뭐 이렇게 한다고? 아닐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어떤 모 의원님과 그거는 하지 말죠.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예.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 어제 이제 누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정치를 오랫동안 정치 쪽에 계셨던 분들은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거 운동을 하더라도 오래되신 프로들은 네. 상대당이 오면 차가 딴 차 못 되게 잠깐 기다려주는 네네. 국민의힘 그런 분들 계세요. 네네. 민주당 후보차가 들어올 때까지 그 공백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공백이 딴 차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기네들 유세 끝나고 가면서 민주당 차가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를 딴 차들 못 되게 기다려주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양쪽 당 선거 운동원끼리 만났을 때 수고해 하고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 민주당 역시 뭐 이렇게 저쪽은 카메라를 안 갖고 왔나 봐. 저쪽 가서 사진 좀 찍어줘. 네. 이번에 박수현 의원님이 저희가 이제 짧게 그 촬영도 하고 했는데 네. 그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상대당 선거 유세원들이 쭉 왔는데 선거 운동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갑자기 박 의원님이 오시더니 그 오 대표 근수야 이랬죠. 네네. 근수야 저기 카메라가 없는 것 같은데 저기도 사진을 찍어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열려 있구나.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유구에서 유세를 할 때 네. 그때 박수현 의원님 차를 이제 그 김한 기자가 찍고 있었죠. 네. 찍고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편집하면서 보니까 차가 이렇게 서 있는 상황에서 저쪽에서 정진석 후보님 차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현재 비서실장님인데 네. 쭉 차가 오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해요. 네. 여길 왜 와? 그쵸. 여기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 여기 선거운동 하는데 왜 와? 그렇죠. 이렇게 술렁술렁했는데 네. 그때 정진석 그때 당시 후보님 지금 이제 비서실장님이신데 네. 그분이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마이크로 음악 꺼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을 딱 껐어요. 네. 그리고 뒤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박수현 의원님도 지나갈 때까지 말을 하다가 잠깐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수현 의원님이 먼저 정진석 후보님 수고하세요. 오늘 화이팅 하세요라고 멘트를 해줘요. 그런 네네. 멘트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님도 마이크를 켜고 박 의원님도 힘내세요. 박 후보님도 힘내세요. 이렇게 멘트를 하고 지나갑니다. 네네. 그리고 차가 저쪽으로 갈 때쯤 박수현 의원님이 이렇게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갔을 때 다시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어제나 뭐 며칠 전도 그렇고 양쪽 당이 보면 선거 때는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죠. 되게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평소에는 서로 만나면 또 괜찮은 모습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 프로 같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또 열려 있어요. 선거는 표로 싸우는 거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민주당 네. 쪽도 그렇고 뭐 선거는 축제다. 그쵸. 요즘 이제 이런 분위기가 또 많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젊은 또 친구들이 요즘 참여를 많이 해서 네. 한 40대인데 뭐 젊다고 하긴 좀 그런가요? 40대면 젊은 거죠 요즘에. 아 그렇죠. 네. 청년회장이 60대 뭐 65세 뭐 그 정도. 100세 시대.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카더라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이 이게 공무원분들이 말을 할 얘기인가? 아니죠. 이거는 어쨌든 오늘 너무 길게 가지고 갈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다음 회에서든 뭐 언제든 해서 계속 다룰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어봤어요. 네. 민주당을 하지 말아야지 예산을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라는 말을 중복으로 들어봤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뭐 씁쓸하게 또 방송이 마무리됐는데 네. 뭐 저희 뭐 한 30명 보는 방송이니까요. 그렇죠. 네, 뭐 예전에는 그래도 60명 봤는데 요즘은 30명 보더라고요. 이 세 명이 봐도 해야죠. 네, 그래요. 자, 네. 그 세 분을 위해서 네. 이렇게 정보를 담아서 조사한 그렇죠. 취재한 내용들 네. 오늘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더 많았는데 앞으로는 또 좋은 내용도 많이 생겨서 저희가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참 그리고 그 뭐 이 방송 나가면 끝났겠네요. 네. 신간동 아니요 백제문화제도 그렇고 그 웰컴 투 웰컴 투 신간동. 웰컴 투 신간동은 저희가 또 카메라 들고 네. 가기로 했는데 네. 가서 어쨌든 거기에서 찍은 영상 네. 카메라 들고 갔는데 안 좋은 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발 좋은 것만 보이길 안 좋은 거 간절히 보면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봅니다. 빌어 봅니다. 네. 좋은 것만 있기를. 그렇죠. 자 어쨌든 뭐 다음 주의 영상에는 웰컴 투 신간동의 일부 영상이 네. 같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이걸로 마무리하죠. 네, 그러시죠. 네. 네. 마지막으로 양언니네 가면은 네. 머리 잘 케어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들 가보시고. 네, 엄청 친절해요. 네. 네. 자 10월 2일 방송. 네. 10월 하니까 좀 발음이 그런데. 그렇죠. 10월 2일 방송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나갈 때면 월요일이에요. 주 시작을 힘차게 하세요. 자 지금까지 오근수였습니다. 네,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